탱이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 탱이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냐, 바로 이 탱이의 고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죠. 포드 익스플로러는 1990년 브롱코에 조금 더 승용차스러운 느낌을 더해 탄생한 SUV입니다. 그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받던 관람용 SUV가 바로 1세대 익스플로러인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올해 2019년에는 6세대 신형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6세대 익스플로러를 포착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타볼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신형 익스플로러를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 머나먼 미국까지 날아갔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공업과 항구의 도시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 네, 죄송합니다. 장미 정원이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나이키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인천공항에서 무려 10시간을 날아 시애틀에 도착한 후에 다시 비행기를 1시간가량 더 타고 나서야 목적지인 포틀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솔트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익스플로러 신형을 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익스플로러들이 컬러별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SD 트림도 있고 리미티드 여러가지 트림이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일단 시승 전에 디자인과 실내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세대부터 최신 모델인 6세대까지 익스플로러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꾸준히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플로러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이 옆모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까맣게 처리된 A필러와 D필러, 차체 색상의 C필러, 그리고 측면에서 트렁크 해치까지 마치 하나인 듯 이어지는 유리까지 6세대에도 어김없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대신에 얼굴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릴 안으로 헤드램프가 파고들면서 이 헤드램프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덕분에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차체가 와이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신형 익스플로러는 구형에 비해 덩치가 커졌는데요. 길이는 10mm가 늘어난 5050mm로 무려 5m가 넘고요. 1995mm였던 폭은 5mm가 늘어나서 정확히 2m가 됐습니다. 높이 역시 5mm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릴 위에 있는 익스플로러 알파벳, 이건 역시 익스플로러 앞모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고성능 ST 모델에는 검정색으로 익스플로러 이렇게 알파벳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데요. 나머지 모델에서는 이 특징적인 알파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외로 또 뒷모습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디테일들을 군데군데 잘 살펴보면 변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쪽 리어램프를 이어주던 크롬 장식이 조금 더 짧아졌고요. 기존의 크롬을 따라 깊게 파여있던 이 부분은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서 과감한 뒷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반사등도 기존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했고요. 빼먹을 뻔했는데 루프라인에서 이어지는 트렁크 윗부분 처마는 거기에 이제 날카로운 주름이 이렇게 생긴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일자로 이어지는 라인이었어요. 신형 익스플로러에는 고성능 모델인 ST도 있는데요. 몇 가지 파츠를 차별화해서 한눈에 봐도 더 잘 달리는 녀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그릴이나 루프렉을 비롯해서 일반 모델에는 은색으로 처리됐던 부품들이 모두 유광 검정색으로 칠해집니다. 휠은 ST 전용 21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고요. 브레이크는 영롱한 빨간색 캘리퍼와 대형 로터 등이 적용돼서 고성능 이미지를 연출해 줍니다.
이 문을 열면 사이드 스텝에는 또 포드 퍼포먼스라고 적혀 있는 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실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소 그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버리고 좀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렇게 세로로 긴 10.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긴 차는 저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로로 긴 화면이 다소 어색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다 가로로 길기 때문이죠. 쓰기에 어색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가전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그 영상을 보거나 할 때를 제외한다면 세로 비율의 화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가로형 디스플레이보다 오히려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사용하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가로 화면에 비해 뭔가 사용하기 훨씬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트림에 세로형 모니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데, 포드 코리아 측에 물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로형 모니터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커다란 세로형 모니터를 도입을 할지, 그리고 도입을 한다면 어떤 트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네요. 센터 모니터 뿐만 아니라 계기판도 12.3인치 풀 LCD 계기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픽이 아주 깔끔하고요, 디자인 시인성도 좋은데 이 계기판은 플래티넘 이상의 트림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트림은 일반적인 아날로그 계기판이 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풀 LCD임에도 불구하고 모드에 따라 계기판 그래픽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점과 그래픽 변화, 특히 바늘의 이동이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실내 마감과 고급감은 기존보다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단차가 심한 부분이나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탔던 시승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크롬에 반짝이는 정도라든가 스피커 그릴이라든가 각종 이런 실내 장식적인 요소들이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어서 실내 고급감이 한층 더 높아져 보였습니다. 세련된 실내 분위기 연출에는 다이얼식으로 변경된 기어 노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후륜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전륜 기반으로 제작됐던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앞뒤 오버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휠 베이스가 확 늘어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기존보다 170mm나 늘어난 3m를 훌쩍 넘는 휠 베이스 3030mm입니다. 덕분에 2열과 3열 공간이 한층 더 넉넉해졌는데요. 직접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뒷좌석에 와봤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기본적으로 6인승 구성입니다. 가운데 시트가 없고, 그래서 앞에 2자리, 중간에 2자리, 그리고 끝에 3열 2자리, 이렇게 총 6명이 앉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는 7인승으로 아마 그렇게 시트 구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인승은 여기 2열이 벤치형 시트로 해서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차체가 큰 만큼, 기본적인 덩치가 있는 만큼 2열 좌석이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전석을 제 몸에 딱 맞게 맞춰 놨는데 2열에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둘,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먹 2개 반 정도의 무릎 공간이 있고요. 머리 공간은 아무래도 썬루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은 무릎 공간만큼은 여유롭지 않네요. 그래도 세운 주먹 하나가 딱 맞게 들어가는 여유 있는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높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없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누운 상태거든요. 굉장히 편하네요. 시트 자체가 이렇게 버킷 형태를 띠고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시트가 조금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죽 자체도 그렇고 지금 쿠션감 자체도 편함을 추구했던 옛날 차처럼 그렇게 막 푹푹 꺼지고 들어가는 그런 쿠션감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비교적 딱딱한 그런 쿠션감과 가죽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누워서 이 각도로 누워서 가면 뭐 굉장히 편한데요. 네, 지금 가장 각도를 세우면 네, 가장 세운 각도도 괜찮은데요. 네, 물론 장거리 운행을 하면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가장 세운 각도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가장 세우면 조금 이렇게는 못 가겠다 싶은 차들이 많은데 익스플로러는 괜찮은데요. 이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2열에는 그리고 지금 공조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기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2열 시트까지 열선을 2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야, 2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단자를 2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래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A타입 USB 단자고요. 위에 C타입 USB 단자를 또 하나 더 마련을 해줬어요. 이거는 역시 신형인 만큼 C타입 USB 단자를 마련을 해줬네요. 이런 거는 상당히 감사한 그런 구성이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110V 충전 단자를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사양이기 때문에 110V가 들어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 사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12V로 바뀌던지 아니면 220V로 지원을 해주겠죠. 중간에는 이제 컵을 놓을 수 있고 뭐 간단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턱이 높지는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여기 높이까지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조금 이런 커브도 세차하기 쉽도록 꼼꼼하게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컵홀더는 가운데도 2개가 있는데, 이 문 쪽에도 네모나랗게, 이게 수납 공간은 아닌 것 같고, 네, 컵홀더 맞네요. 네, 컵홀더를 문 쪽에도 하나 더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역시 미국 차답게 넉넉한 컵홀더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총 몇 개가 있나? 앞에 4개, 중간에 2개, 중간에 4개, 앞에 4개, 중간에 4개, 뒤에 2개 해서 총 10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 10개의 컵홀더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네요. 네. 스피커는 뱅앤올슨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예, 플래티넘 이상의 트림에서 선택 사양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14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스피커가 14개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미국에서 그런 촌스러움, 정말 과하게 반짝거리는 그런 크롬을 더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짝이는 크롬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절한 잘 마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주로 이렇게 반무광 크롬을 써서 조금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내주고 있네요. 뒷좌석 소재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급스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도어 트림 위쪽은 말랑말랑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푹신한 정도가 그렇게 많이 푹신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어김없이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여기 가운데, 보통 선풍구가 가운데 있기 마련인데 여기 있지 않고 지붕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양쪽에 운전석. 직방으로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옷을 걸으라고 옷걸이도 굉장히 튼튼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고리가 상당히 굵어요. 잘 걸리겠는데. 그리고 실내등은 LED이긴 한데 하얀색이 아니고 이 레몬색으로 은은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바이저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물론 수동입니다. 뒷좌석에는 이렇게 팔걸이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2열 편하긴 한데 조금 더 팔걸이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욕심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도 마련을 해놔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있고요. 창문은 창문은 일단 2열은 원터치가 아니네요. 2열은 원터치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1열 운전석은 당연히 원터치겠죠. 1열 보조석도 원터치나? 네. 보니까 1열 운전석과 1열 보조석까지는 원터치네요. 근데 2열부터는 원터치는 아니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2열에 이어서 3열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3열에 들어올 때 앞좌석을 접힌 다음에 올라오기 편하도록 이렇게 따로 3열 좌석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탑승자를 배려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정도까지 배려해 준 것 치고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아요. 일단 시트와 바닥의 그 높이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형상 자체가 이렇게 쪼그려 앉은 듯한, 그냥 맨바닥에 쪼그려 앉은 듯한 그런 자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네, 보시나요? 자, 이렇게 연출이 돼서 시트보다는 약간 바닥에 쪼그려 앉은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본격적으로 여기 쓰라고 이런 곳에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납 공간도 그래도 깊이는 꽤 깊네요. 간단한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겼는데요.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 성인 키 한 173cm 기준으로 주먹 2개 하고 약간 남네요. 약간. 그러니까 한 주먹 2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가장 당겼을 때는 2열에 사람이 앉기가 조금 곤란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타고 가는 수준으로 시트를 뒤로 당기시면 주먹 하나 정도? 하나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먹 하나면 무릎 공간은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3열이지만 시트를 낮췄기 때문인지 주먹 하나가 넉넉히 들어가고, 지금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가는데요. 주먹 하나하고도 눕힌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 체형대로라면 머리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다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줬으면 더 편한 자세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 상태도 짧은 거리를 타고 가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지금 위쪽으로 개인 송풍구를 하나씩 다 마련해 주고 있어요. 크기도 이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바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맞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이광환 기자님처럼 열이 많으신 분들은 3열에 타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필러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조금 시야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창문 위쪽에 아주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쿼터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창문도 생각보다는 넓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채광이 굉장히 그래도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크게 막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쾌적합니다, 시야는. 마지막으로 트렁크도 한번 살펴봅시다.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기본 용량은 약 51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산차 중에 한 덩치 한다는 이 현대 팰리세이드의 적재 공간은 약 509리터 수준이라고 하네요. 바닥 끝에 위치한 손잡이를 들어올리면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3열 시트는요, 오른쪽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알아서 접히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또한 3열 시트는요, 바닥과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기 때문에 긴 짐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실을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요즘 뭐 차박이라고 유행을 하던데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은 다음에 이불을 깔고 자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3열 시트를 완전히 폴딩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약 1350리터입니다. 지금까지 포드 신형 익스플로러를 미국 현지에서 실내외를 살펴봤는데요. 이후에 아주 다양한 트림의 신형 익스플로러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주행 느낌은 다음 편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